신대래 논문통계분석연구원입니다. 제51강 PLS-SEM 동일방법편의 분석 실습 4번 포드사코프 외의 마커 변수 이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드사코프 외의 마커 변수법은 기본 모델을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모든 내생 잠재 변수의 요 척도,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를 포함시킨 마커 변수가 포함된 모델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두 모델, 기본 모델과 마커 변수가 포함된 모델의 R자승 차이를 계산하고 그 차이 값이 CMB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적용 절차를 보면 먼저 마커 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기본 모델을 만들고 추정해서 R자승을 구하고요. 두 번째는 PLS-SM에서 모든 내생 잠재 변수에 마커 변수가 포함된 모델을 만들고 R자승을 추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모델의 R자승과 마커 변수가 포함된 모델의 R자승 차이를 계산하면 그 차이 값을 가지고 이제 CMB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자승 차이가 예를 들어서 0.1 미만이다. 즉 10% 미만이면 CMB가 없다고 해석을 하고 0.1 이상이면 즉 10% 이상이면 CMB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은 마커 변수가 없는 기본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R자승을 이렇게 구하고요. 내생 변수에 대해서 그리고 마커 변수가 추가된 모델에서 이 내생 변수의 또 R자승을 구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두 R자승을 빼주면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CMB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보겠습니다. 통계 실습 10-4를 가지고 이제 실습을 해볼 텐데요. 교재 페이지 35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 지금 기본 모델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프로젝트는 스마트폰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포드사코프웨어의 마커 변수법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 모델은 이런 거고요. 이제 마커 변수가 추가된 모델도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추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정 결과가 나와서 이제 결과를 봤더니 이 내생 잠재 변수들에 대한 R자승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마커 변수 포함 모델의 R자승 내생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기본 모델의 또 R자승 내생 잠재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빼면 값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세 개의 값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지각된 유용성의 경우에는 1.1%고요. R자승 차이가 두 번째 지각된 재미는 1.4%고요. 그 다음에 실제 사용의 경우는 0%입니다. 따라서 0.1 미만이죠. 다시 말해서 10% 미만이기 때문에 이 실습 문제에서는 CMB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계 실습 10-4를 실습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스마트 PLS 4.0 프로그램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파일 메뉴.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좌클릭하세요. 임포트 프로젝트 프롬 백업 파일 클릭하고 우리는 포드사코프웨어의 마커 변수 이용법을 열기 하세요. 그리고 세이브.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프로젝트 들어가시면 기본 모델이 나올 거예요. 기본 모델이 나오는데 들어가 볼게요. 이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추정하면 되겠죠. 먼저 추정하면은 다 나올 거예요. R자승이 내생 잠재 변수의 R자승을 구해봅시다. 자, 스마트 페르스 SEM 알고리즘을 돌릴 거예요. 자, 스타트 칼큘레이션 이렇게 하면은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각된 유용성은 0.370,
지각된 재미는 0.289, 실제 사용은 0.376이 나왔습니다. 이 값을 적어 놓으시고요.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로 갈까요? 에디트. 화면 상단 에디트. 다시 뒤로 백. 다음에는 이제 마커 변수가 포함된 모델을 만든 경우를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마커 변수가 내생 잠재 변수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회적, 바람직성, 측정 척도들이 이렇게 세 가지씩 똑같은 걸로 사용했습니다. 1, 그다음에 실제 사용에도 마커 변수 2, 그다음에 지각된 재무에도 이제 우리가 마커 변수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내생 변수에는 마커 변수를 연결해야 된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은 바로 마커 변수가 포함된 모델입니다. 이거를 또 실행하면 알자성을 구할 수 있겠죠? 칼큘레이트 가가지고 PLSSM 알고리즘을 클릭하시고 스타트 칼큘레이션. 그러면 이제 나왔죠? 자, 내생 잠재 변수 봅니다. 지각된 유용성 0.381. 그 다음에 지각된 재미 0.303. 그 다음에 실제 사용 0.376.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재 357페이지 표 10-10과 같이 이제 다 계산돼서 적어놨는데요. 제가 한번 이 표를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지각된 유용성의 마커 변수 포함 모델 알자성은 0.381이 나왔고요. 기본 모델은 0.370이 나왔어요. 알자성 차이는 0.011이 나와서 1.1%. 지각된 재미는 마커 변수 포함 모델이 0.303이 나왔고 기본 모델은 0.289가 나왔어요. 그래서 알자성 차이는 0.014, 1.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실제 사용은 0.376이 나왔어요. 포함 모델은. 기본 모델은 0.37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없습니다. 0.000에서 0이 되겠습니다. 0%. 따라서 이제 지각된 유용성은 1.1%, 지각된 재미는 1.4%, 실제 사용은 0%가 돼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0.1 미만이죠? 알자성 차이가 10% 미만이 되어서요. CMB가 없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가 나오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1강 PLSSM 동일 방법 편의 분석 실습 4번 포드사커포 외의 마커 변수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